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빌딩로드 중개법인의 조현우 팀장입니다. 빌딩킹 곽승우 팀장입니다. 빌딩킹 곽승우 팀장님이랑 네. 오늘 한번 용산에 나와봤습니다. 삼각지역입니다. 용산이라면은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곳 중 하나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대지 땅값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고.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각사례 좀 많이 나온 지역인데 네. 제가 이제 강남 거를 주로 찾아보다가 최근에 성수동 또 많이 보잖아요. 네. 성수동 찾아보다가 비슷한 평당가가 어디 있나 봤더니 바로 이 동네가 있었습니다. 성수동과 견줄만한 땅값. 선수동 영무장길이 지금 약 2억 2천, 3천 하잖아요. 그렇죠. 매각사례가 이미 나오고 있는 지역인데 네. 여기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엄청 올랐다. 사실은 이제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잖아요. 네네. 또 이제 가장 호재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맞죠. 미군 부대 이제 개발 호재도 있고 또 인근에 재개발 호재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국제업무지구까지. 맞습니다. 대개발이죠. 대개발이죠. 확실히 네. 이 주변이 많이 개발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향후에도 계속적인 투입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오늘 매각사례를 쭉 설명드리겠지만 확실히 평당가가 오르는 게 체감이 됩니다. 아, 지금 초반에 이제 보여드릴 물건들이 대로변에 뭐 1억대 중반, 네. 작년, 재작년에 팔렸던 것들.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팔린 것들은 네. 이미 2억이 넘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벌써 평당가가 7, 8천 뛰었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빠르게 뛰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제가 네. 봤을 때는 지금 호가 수준을 보면 아마 조만간 대로변은 아마 3억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와.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평단 3억이요? 평당 3억입니다. 와. 이미 2억 3천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름세로 봤을 때 그리고 네. 인근의 대로변 호가로 보게 되면 아마 빠른 속도로 3억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될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최근에 원래 예전부터 네. 좀 이쪽에 친구들도 있고 해서 네. 제가 몇 번 놀러 왔었는데 네, 요즘 좀 상권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제가 원래 여기 앞에 평양집이라고 네. 곰탕으로 되게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밥도 먹고 술도 가끔 먹고 했는데 네. 나이대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여기 거리 자체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나이대가 좀 높았죠. 맞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네. 평양집 같은 그런 약간 노포들이 많은 네. 그런 동네였다면 지금 용리단길 가보시면 MZ들이 좋아할 만한 젊은 카페, 젊은 감성에 혹은 뭐 이제 이쁜 레스토랑들 네.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빠르게 상권도 바뀌고 빠르게 인근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최근에 남영동을 좀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남영동도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이 미군 부대 호재를 남영동도 받는 지역이긴 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 바로 이쪽 지역이 아닐까 예상이 되거든요. 이 삼각지역부터 용산역 이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용리단길이 아마 가장 메인으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입도 많으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미군 부대라는 큰 호재를 안고 있고 재개발이 이 인근에 이루어지게 되면 확실히 네. 이제 인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릴 그 매각 사례가 거의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은 그런 매각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네. 첫 번째 물건부터 보시면 바로 네. 뒤에 있는 물건. 이 지금 오래된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매매가 61억. 매매가 61억이요? 네, 61억, 평당 1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거래가 된 시점은 올해 2월 달이고요. 네. 사실 이제 이쪽 라인에 네. 지금 1억 5천 내외로 거래된 것들이 다 작년, 재작년 물건들이에요. 근데 아.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달에 네. 1억 5천에 거래됐는데 좀 저렴하게 거래됐다고 판단했었는데 이게 네. 저렴하게 거래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상속 물건입니다. 저희가 가족들끼리 상속이 된 물건이군요. 맞습니다. 저희가 흔히 현장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네. 상속 물건들. 네. 상속 물건들은 빠르게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금이 있으니까. 맞아요. 이 물건 같은 경우도 금액이 떨어져서 계약이 된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호가 수준보다는 확실히 떨어져 있다. 네. 그래서 평당가가 저렴하게 거래가 됐다라는 걸 감안하면 네. 평당 1억 5천이 저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선 지금 이 많이 떨어져서 산 금액이 평당 1억 5천. 근데 거기다가 건물 상태가 사실 깨끗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좀 낡은 오래된 건물인데 맞아요. 이거를 평당 1억 5천이면은 기본적으로 신축됐거나 리모델링한 건물은 2억은 그냥 넘겠네요. 네.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재건축이 필요한 부지도 네. 이미 2억 초반대 찍고 있어요. 아, 이미 2억 초반 넘었어요?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용산 자체가 최근에 얼마나 올랐는지를 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매각사들이라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이 건물은 1억 5천이 되는데 따로 어떤 개발도 하지 않는 거네요? 특히나 이쪽 같은 경우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네. 재개발 지역에 묶여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혹시 뭐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그럼요. 저희 하는 일이 일인데요. 맨날 보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아까 저보고 설명해 주시겠다고. 아, 아까 이 삼각맨션에 있는 위치가 바로 여긴 거죠? 맞습니다. 이것도 같은 지구단 이게 묶여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삼각맨션이 되게 좋은 위치라고 보고 있고 네. 개발되는 위치 중에서 가장 좋은 위치가 이 삼각맨션 아파트에 있는 네. 이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이 삼각맨션이 제가 알기로는 1970년도에 지어졌어요.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개발을 꼭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한전
네. 한국전력이 지분을 40% 이상 갖고 있고 네네. 거기다가 이제 좀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들의 왕 대통령 집무실이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렇지. 35층 이상 지으면은 이게 보안에 문제가 있다. 왜냐면은 사실 국가 안보 문제는 되게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맞아요. 위쪽에서 대통령이 보이면은 저격당할 수도 있는 약간 위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허가 나기가. 그래서 실제로 그 전까지 청와대가 있던 그 주변 청원 효자동 쪽이 다 네. 고도 제한이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 다른 아 뭐 설명 끝난 건가요? 뭐 멘션 끝났어요? 예, 멘션 끝났어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지금 매각사례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네. 두 가지를 좀 같이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좀 이동하시죠. 네. 바로 뒤에 보이는 이자카야에 있는 건물. 이 네. 건물이 22년 4월 달에 평당 1억 4천. 22년 4월이면 2년 전에. 맞습니다. 평당 1억 4천. 그 당시에 평당 1억 4천 팔렸을 때 살짝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임금 팔린 거 보면 굉장히 쌉니다. 제가 잘 샀네요. 잘 샀어요. 심지어 덩어리도 38억 8천으로 쌉니다. 아. 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었던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건물 소유주가 굉장히 투자를 잘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미 2년 전에 1억 4천이 된 거 보면은 맞아요. 이미 소문들이 많이 나고 가격도 많이 올라간 상태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사례가 1억 5천, 6천 좀 더디게 올라갔던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단독 개발이 안 되는 부분, 집어다니 계획에 묶여 있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더디게 올라갔겠지만 사실 지금 인근에 같은 라인에 팔린 것들을 봤을 때는 현재로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평당가에 팔린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매각 사례들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금액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옆에 또 팔린 게 있어서 이동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그리고 이제 이쪽 라인에 네. 팔린 한 1억 5천 내외 물건들 총 3개가 팔렸는데 네. 이제 마지막 물건에 또 왔습니다. 뒤에 보이는 시티보이 있는 건물. 네. 네, 이 건물이 매매가 60억, 평당 1억 6천. 23년 5월 달에 실질적으로 22년도부터 올해 2월 달까지 팔린 물건들이 거의 네. 대부분 1억대 한 중반선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을 볼 수가 네. 있고요. 사실은 많이 안 올랐던 것처럼 보이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맨션 재개발 이슈라던가 네. 단독 개발이 안 되는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발목이 좀 잡히지 않았을까 예상이 됐었고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 옆에 개발이 가능한 부지가 2억대에 팔리면서 대로변 평당가가 이제 2억이 넘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네. 개발이 안 되는 건물인데 1억 5천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럼 당연히 개발이 가능한 땅은 더 비싸겠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개발이 되는 지역, 그러니까 이쪽은 다 묶여 있으니까요. 네. 묶여 있는 곳을 벗어난 그쪽 개발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빠르게 뛰어주고 있고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약간 보합세긴 하지만 아마 향후에 이제 개발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 투입이 네.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네.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길 오면서 20걸음씩밖에 안 되거든요, 이 거리가. 맞아요. 네. 건물마다 저희 매각사례 3개를 보여드렸는데 네. 개발이 안 되는 건물인데 다 같이 있는데 네. 1억 5천 중후반이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확인해봐도 네. 단독 개발은 절대 불가하고 네. 심지어 대수선 이런 부분들도 제한이 많은 지역이에요. 사실상 건물에 손을 대기가 진짜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5천. 사실은 저희가 강남에도 진행을 해보면 네. 강남 안쪽에 뭐 최근에 물론 이제 자료용 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보통 한 8, 9천에서 1억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로변에 1억 5천 정도라고 한다면 용산도 확실히 그동안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네요. 네. 거기다 개발이 안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라는 거는 맞아요. 더 큰 금액을 보고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요. 네. 투자할 가치가 있다. 네. 아마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미군 부대가 이제 나간 것이 완료된 시점이 22년 11월이거든요. 그때 11월에 퇴거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쪽 라인에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때부터 평당가가 빠르게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요거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네. 부지 팔렸던 것들, 네. 그다음에 안쪽에 용리단길 쪽에 네. 이제 팔리고 있는 물건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리 와주시죠. 네. 저희 그 대로변에 평당 2억 2천짜리 매각사례 와.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접수하셔가지고 진행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가 좀 매도를 받아서 네. 매각을 진행을 했었고, 근데 이제 워낙 땅 크기가 크다 보니까 네. 여기를 투자할 사람들은 자산운용사 같이 좀 네. 현금을 많이 굴리는 사람들이 네네네. 들어오려고 했었죠. 그 당시에 처음 매도를 들었을 때가 1,600억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평당 3억 정도 부르다가 네. 이제 중간중간 금액이 내려오기도 하고 하면서 네. 최종적으로는 한 500평 정도 땅에 1,000억 정도 해서 이제 평당 2억 2천 수준의 네.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공사가 좀 중단된 걸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매입한 그 단가는 네. 2억대 초반까지. 어찌 보면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1억 5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금액에서 거기보다 여기가 좀 더 비싼 이유가 여기는 완전 상업지예요. 맞아요. 전체가 일반 상업지로 이루어져 있고 맞아요. 노선 상업지도 하고 완전한 일반 상업지. 그렇다는 거는 굉장히 높게 지을 수가 있고 네.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물건들은 네. 단독 개발이 안 된다면 네. 여기 같은 경우는 필지를 묶어가지고 단독 개발이 가능한 그렇죠.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맞습니다.
정말 큰 규모로 개발을 하시려는 분들은 네. 이쪽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태였을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이 필지의 개발 계획, 최초의 이제 개발 계획과 사업성 네. 분석한 것들을 좀 보면 한 17층 정도까지 지을 수 있게끔 설계를 떠났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중단되긴 했지만 네. 아마 지어지게 되면 뭐 지하 한 7, 8층까지, 지상 17층까지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필지이기 때문에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이제 제가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삼각지에서 나오게 되면 쭉 내려오다가 이제 처음 들어가는 골목길이 요 옆길이에요. 딱 이 건물을 앞에 두고 네. 쭉 내려와서 첫 들어갈 수 있는 골목길이거든요. 삼각지역에서 용대단길 혹은 향후에 이제 개발될 공원 부지로 들어갈 수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위치적인 메리트도 좋습니다. 아마 삼각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이쪽 골목 따라서 쭉 공원길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동선의 초입도 유동인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평당가는 초창기에 3억에 나왔을 때는 와 이게 팔렸습니다. 물론 2억 2천까지는 내려오긴 했지만 그렇죠. 팔리긴 팔렸어요. 용산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워낙 금액대가 크기도 했고 사실 지금 시행사들이 좋지 못한 시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여기저기서 돈을 펀드식으로 모아야 되는데 맞아요. 네. 금액이 내려가야지 좀 모일만 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 필지가 굉장히 많죠 이게 지금. 맞아요. 네. 근데 이 땅 모양을 보게 되면은 시행사가 제일 좋아할 스타일의 땅 모양입니다. 네모 반듯한 네모 반듯한 사면 코너. 사면 코너.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할 수 있는 네. 주차 입구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그렇죠. 건물을 아무렇게나 굴려도 돼요. 네. 아무렇게나 해도 설계가 나와. 맞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필지입니다. 네. 거기에 규모도 나올 수 있는 일반 상업지. 맞습니다. 거기에 용산. 네. 메리트가 아주 충분한 물건이긴 합니다. 저도 그래서 잘 매입을 했고 나중에 이걸 지어서 분양을 한다면은 네. 매각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공사가 멈췄죠. 뭐 이거는 이제 건축주의 문제죠.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해결이 되겠죠. 저도 처음에 이제 공사가 갑자기 멈추길래 아 무슨 문제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거 공사하려면 한참 네.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밑에 굴도 작업도 진행이 안 됐고요. 나대지 상태입니다. 거기다 지금 숯불까지 우거져서 언제 공사를 다시 할지 모르겠네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뭐 당분간은 쭉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마 지어지게 되면 제가 이제 계획 도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6,000평 이상 연면적이 나올 만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네. 지어지게 되면 상당히 이쪽 랜드마크 건물이 더 지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건물 한번 보러 가시죠. 네. 네.